욕을 하려 하니까, 네. 이제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생명안전공원 예배팀의 주선재 집사입니다. 한국은 일요일 야심한 시간이고, 뭐, 미국이나 또 어떤 지역에서는 되게 이른 시간이고 한 시간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약속, 계속 북토크를 진행하고 있는데, 또 저희 포기할 수 없는 약속 글 써주신 분들 중에 해외에서 10년 가까이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연대해 주신 또 분들도 많이 계세요. 기본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약속이 또 이렇게 신앙서적이긴 하지만 뭐 신앙 있고 없고를 또 떠나서 정말 귀하게 이렇게 함께 연대해 주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들, 생각들을 한번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또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미국의 이유진 선생님 그리고 조미나 선생님 두 분이 미국에서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호주의 시드니 한준희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김미경 선생님이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가족협의회 이렇게 소회의실에 있는데요. 이 자리에는 부모님들이 방금 전에 또 우리 순영 어머님도 오셔가지고 5분이 이렇게 와 계세요. 5분은 우리 창현 어머님, 예은 어머님, 요즘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은데, 그리고 순영 어머님, 시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5분이 와 계십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채팅창에 부모님들, 이렇게 해외에 계신 분들은 또 말씀 듣고 싶고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글로 남겨주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우리 시민들 발언, 해외 시민들 발언 끝나고 부모님들 말씀 듣는 시간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진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야심한 시간이고 해서 좀 컴팩트하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좀 규모 있게 좀 이야기를 좀 진행하고 싶어서 사전에 우리 글을 써주신 우리 저자분들께 좀 몇 가지 질문 사항을 보내드렸습니다. 한 7가지를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서 2가지씩 좀 골라서 원하는 것들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이 4분 중에서 공통적으로 다 이거 하겠다고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해외에서 4.16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을 때 그리고 아쉬웠을 때 또는 기쁘거나 슬펐을 때 요걸 4분이 다 이게 제일 만만하셨는지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캐나다의 김미경 선생님 어, 말씀을 듣고 이어서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서울에서 북토크를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 워싱턴에 조민아 선생님도 와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조민아 선생님 말씀도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경입니다. 토론토에 살고 있고요.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토론토로 온 지가. 어, 사실 저는 한참 이제 연대 활동도 열심히 하실 때 여기서 이제 살아남기 바쁜 사람이었어가지고 그냥 여기 지역 집회나 이런 거는 많이 나갔지만 뭐 해외 연대 이런 활동을 전혀 못했고 또 한국에도 한 7년, 8년 동안 세월호 이후에 거의 못 들어가고 있었고, 이래가지고, 책, 이제 책에 글을 쓰라고 주문을 하셨을 때,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제 얘기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저만 좀 너무 제 개인 얘기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쑥스럽고 막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세월호
활동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고립돼서 외국에서 그냥 먹고 살기 바빴을 그런 아줌마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여기 토론토에 살고 있던 한 세 그룹 정도가 같이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원래 한국에서부터 좀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한미 FTA 반대, 그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뭐 이런 걸로 만나서 희망 21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가 뭐 같이 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했던 그룹, 운동권 소위 토론토에 운동권 그룹이 한 그룹 있으시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인데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데 사회봉사 쪽에서 하고 저희는 양로원에 봉사를 다니던 그룹이고 뭐 이런 그룹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맘스 클럽이라고 그냥 아이들 키우면서 해외에서 아이들 키우는 정보 나누는 이런 분들이 세월호 사건을 보고 너무 슬프고 놀라서 뭔가 해보자 하는 그룹, 이 세 그룹이 만나서 이제 세월호에 대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 원로 운동권 분들이 토론토에서 오래 사시던 분들이 80년대부터 70년대부터 이제 해외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많이 나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해외의 세월호 운동이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도원 어머님하고 예슬 아버지가 방문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14년, 15년인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단식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러지만 이게 저에게 와닿는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슈 파이팅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뭔가 사건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 뭔가 주장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집회를 하자, 한국 정부에게 규탄을 하자 이런 느낌이었지 이게 저의 일이라는 느낌이 오지 않다가 두 분 부모님이 오셔서 생생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의 자세가 좀 달라지는 걸 제가 스스로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그냥 우리의 일이고 아픔이 같이 느껴지는 일이고 이런 게 훨씬 더 심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4년 전에 합창단이 오셔서 쭉 이제 미주 지역 돌고 저희 토론토에 오셨을 때 그때 경험이 그동안 뭐 6-7년 이렇게 활동을 해 왔지만 그 그건 또 그거대로 활동이 됐었지만 합창단이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뭔가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쪼끔 또 저의 마음 자세가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책에 썼던 대로 저 개인적인 경험 같은 거가 있으면서 이제 더 심각하게 '죽음이란 뭘까?'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는 세월호는 저에게 운명처럼 '남은 날 동안 같이 가야 할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활동할 때의 어려움이라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거에 대해서 활동하고 생각하고 이러지 나머지 시간에는 제대로 뭐 한국에 계신 분들처럼 이렇게 늘 모이고 이렇게 밤 10시 에도 밤나들이를 나가셔서 모이시고 이렇게 하질 못하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이게 한국에 비춰질 때 너무 과대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12년째 이제 단식을 이어오고 있잖아요, 토론토에서. 근데 제가 2 주에 한 번씩 단식을 하는데 그것도 한 끼를 하는데 월요일 날 허겁지겁 일하러 가서 그냥 아침에 커피랑 머핀 하나 먹는 거를 생략하는 것뿐이고 거기에 이제 그 시간에 생각에 떠오르는 사진이든 뭐 이런 걸 하나 올리는 거에 불과한데 이걸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송하고 우리가 사실 하는 일은 없는데 그걸로 너무 저희를 과대평가하시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거에 또 반대로는 그게 힘이 되시는 거라고 하시니 그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토론토에 오동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단식을 끝낼 생각이 없으세요. 그래 가지고
정말 완전한 진상 규명까지 계속 하시겠다 그래서 저도 이거 팔자련이 하고 월요일은 단식을 하는 걸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네, 네. 상태이고요. 그 질문하신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얘기하라고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감히 그거를 못 정했는데 잠깐 말씀드릴 수 있다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성경에서 그 욥기가 제일 이상하거든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게 욥기예요. 그리고 왜 인간에게 그런 이유 없는 고통이 주어져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해석이 안 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욥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아, 이은선 목사님? 아니다, 아니다. 그 앞에. 그, 김희연 선생님의 세월을 기억하는 이유 중에 뒤편에 이렇게 욥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신 그분이 많이 참고가 되었고요. 그 외에도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세월호 이후에 무슨 예수 시대에 무슨 지하 교회 부흥 운동처럼 수많은 교회가 생겨났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알고 세월호 교회가 많이 생겨난 걸 알고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책을 편집하면서 우리 미영쌤 글이 개인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글이든 아니면 뭐 세월호 활동이든 많이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영쌤 조금 길게 하셔가지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1분만 드릴 테니까 그때 생명안전공원에 대해서 아주 짧고 짧게 굵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아, 네. 이렇게 길게 하시면은 곤란하고요. 조금만 더 짧게 해서 이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모님들 말씀하실 시간이 또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을 해서. 네, 네. 자, 두 번째로 이어서 바로 얼마 전에 서울 북토크에서도 이렇게 향림교회에서 했었는데 같이 발언해 주셨던 우리 조민아 선생님 4.16 해외 연대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조민아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해안연도 활동을 마음에 둔 것만큼 열심히 하지만 제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저는 지금은 제주에 있어요. 방학이라서 한국 들어와서 제주에서 지금 연결하고 있고요. 미경세님 말씀하신 거랑 저도 좀 경험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세월호 2014년 이후에 제가 지금 DC에 살고 있는데 그동안 4번을 이사 다녔네요. 제가 지금 원래 좀 잘 떠돌아다니는 편이어서 처음 세월호가 터졌을 때는 저는 그때 미네소타 세인트폴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시카고에 그 다음엔 뉴욕에 그 다음엔 지금 DC에 있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가 한인 공동체하고 연결되는 고리는 세월호인 것 같아요. 제가 세월호 처음 터졌을 적에 그때 미네소타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많이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인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많이 있는 주가 아니잖아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제가 성당에서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 앞에 영성체 하러 나가시는 분이 팔목에 감긴 노란 밴드를 보고 이 영성체 중간에 심지어 말을 걸고 싶어서 혹시 세월호에 같이 애도하시는 분이냐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성당에서 저희 모여진 인원들과 함께 그 굉장히 큰 인형 탈을 만들어서 미네소타에 있는 인형 축제 메이데이에서 같이 행진했던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 시카고, 뉴욕, DC 옮겨 다닐 때마다 저한테는 세월호가 만들어진 공동체를 통해서 한인들과 만나고 같이 음, 어, 이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지하고도 좀 연결된 경험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인데 2014년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가지고 한국에 들어갔을 적에 아버지가 분향소에 다녀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안산에. 근데 저희 아버지 정치적인 성향을 본다면은 그러시기가 힘든데 아버지 어떻게 다녀오셨느냐고 여쭤보니까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불쌍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부모들이 너무 불쌍해서.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어, 이 슬픔들을 나누는 데는 정파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심장이 가는 것이 우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버지하고의 어떤 공감을 만들었었던 기억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힘든 거는 아마 이 벌써 뭔가 좀 구체적인 진상 규명과 움직임이 보여져야 할 일들이 지금 9년, 10년째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애도의 시간들을 제 삶으로 옮겨오고 그 기억을 통해서 어떤 이 일회성 뭐 이 해마다 4.16이 다가오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기억을 살려내는 일이 저한테는 힘든 일이고 늘 마음에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4월 15일을 항상 그 일상을 좀 멈추고 쉬어가는 날로 정했어요. 예, 그날만은 일을 쉬고, 예, 뭐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직장 일은 있지만, 학교 일은 있지만 그 외에는 제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그래서 제가 연결할 수 있는 세상의 에, 아픈 영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월호의 영령들을 함께 기억하는 순간으로 내가 그들에게 빚진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으로 예,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이런 경험들 나눠주시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참 힘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우리 한준희 목사님 호주 시드니에서 이렇게 현지인 교회 목사님이신데 한국인들이 아닌 목사님께서는 그 세월호와 기독교, 한국교회 떠오르는 생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의사를 표시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한 가지 제가 목사님께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번 기회를 빌어서 책에 이름이 유일하게 좀 오탈자가 나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세요. 한희준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중세를 찍으면 이름을 이렇게 좀 수정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책이 하도 안 팔려가지고 원래 이 출판 업계가 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특히 이 기독교 서적은 잘 안 팔리거든요. 그 중에서도 세월호 책은 더더구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일세 소진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출판사하고 잘 얘기해 봐가지고 수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시드니에 사는 한준희고요. 30년 넘었습니다. 호주에 온 지.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소위 좀 운동권이었고요. 87 민주항쟁에 참여한 다음에 음, 조금 위험한 상황까지 와서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잘 풀려가지고 호주로 오게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제가 결혼을 했고 호주 와서 여기서 호주 장로교 신학교를 들어갔고, 어, 저는 계속 이상하게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교회, 또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랬지만은, 또 생각은 또 상당히 좀 이렇게 진보적이었던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음, 처음에는 우리 한국 개신교 교회가 많이 좀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 많이 일을 해봤는데, 많은 부딪힘이 있었고요. 그러다 저는 현지인 교회를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교회에서 199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30년 가까이 지금 호주 현지인 교회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영어를 잘하거나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결국 세월호 참사가 저로 하여금 다시 분노 또 젊었을 때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열정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인 사회 또 어떤 촛불 집회라든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오고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한국 개신교에서 로마서 13장 1절을 가지고 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뭐 결정을 했다든지 정부에서 뭐 이렇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자꾸 이렇게 복종이나 하지 자꾸 이렇게 거기다 토달지 말고
뭘 하라고 자꾸 길거리 나가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런 거에 제가 굉장히 반발심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제가 쓴 글에서 다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뭐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아모스 선지자 같이 분명히 잘못된 사회에 준엄한 경고를 보내는 선지자들이 있고요.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아모스 5장인데 21절에서 24절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명백한 훌륭한 말씀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가르쳐지지도 않고 또 행해지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 목사들이 또 개신교 신자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편파적인 시각 이런 부분들을 저 나름대로 대항해서 싸우고 싶었고 그것에 관련된 글도 신문에 올렸고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은 몰라도 다 빨갱이 목사라고 부릅니다. 시드니에서. 저는 빨갱이 목사로 알려져 있고, 저는 지금도 가방에 세월호 리본이 달려 있고, 제 자켓에 세월호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이러고 다녀요, 그냥 한인 밀집 지역도. 네, 그래서 많이 욕을 먹고요. 동료 목사들로부터도 굉장히 따가운 저, 눈총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고, 어, 아까 토론토에 계신 김미경님, 월요일마다 단식 릴레이 하는 거 별거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훌륭한 그 실천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렇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저는 훌륭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 사회에 부끄럽지 않게, 빛과 소금으로서 이러한 세월호 참사, 또 이태원 참사,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또 실제로 행동하면서 살 그런 각오로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시 빨갱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 예. 또 함께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우리 이유진 선생님 이야기를 듣겠는데요. 어 합창단 4년 전에 이렇게 LA 갔을 때도 같이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청와대에서 집회할 때 바로 연대 발언을 해 주셔서 알게 됐어요. 저희 청와대에서 피켓팅하고 집회하면서 참 4.16 해외연대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많이 큰 도움을 주셨는데 뭐 해외 연대에 속해 있거나 안 속해 있거나 해외에 계시면서 또 이렇게 마음은 세월호 부모님들과 또 이렇게 세월호 진상규명에 쏟아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걸 보면서 또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에게 큰 힘과 응원과 이런 자극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진 쌤 그때 발언할 때 너무나 그냥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거든요. 청와대에서 발언할 때도 또박또박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윤 쌤은 마찬가지로 그 한준희 목사님과 같은 주제로 그 세월호와 기독교 한국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냥 세월호와 기독교, 한국교회 이렇게 하면은 저는 사실, 세상에는 너무 교회라고 하면서 아니면 기독교라고 하면서 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런 아픔을 돌보는 일 그리고 아픔에 연대하는 일에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근데 항상 예외는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목사님도 계시고 물론
한국에 뭐 박승열 목사님 이런 분들도 계시고 LA에도 그런 세월호나 사회적인 아픔에 굉장히 아파하고 연대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분명히 제 주변에도 계시지만 제가 느낄 때 그 비율이 너무나 현저하게 낮은 거 아닌가. 저는 사실 기독교도 잘 모르고 그렇긴 하지만 뭐꼭 종교를 떠나서도 그렇지만 기독교가 늘 사랑의 종교라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이런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나 그런 사회적인 아픔에 정말 많이 연대하고 정말 공감하고 정말 아파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너무나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음, 저도 사실 출석교회가 있고 하긴 하지만 그리고 저도 누가 저에게 종교가 뭐냐고 하면 기독교라고 대답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점에서 기독교에 굉장히 한편으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환멸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참사의 희생자나 유가족들에게 굉장히 아픈 상처가 되는 걸 그다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 아니면 목사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때로는 부끄럽고 너무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종교일까? 이게 기독교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음, 그러니까 많은 예외들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좋은 목사님들이나 한국에도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스스로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너무나 적은 숫자가 아닌가 연대하는 분들이나 정말 공감하고 아파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목사들, 교회들 중에서 너무 적은 비율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뭘까, 기독교가 뭘까 항상 좀 저 나름대로는 그게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많이 아쉽고 어떨 때는 많이 화가 나고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포기할 수 없는 약속을 책을 다 읽어보고 이렇게 북토크 참석하시면 더 좋을 텐데 좀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준비하면서 그럴 시간적인 기회를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책의 서문에 보면은 그런 지금 유진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한국 교회가 세월호에서 계속 초창기에 상처를 줬던 부분들, 그리고 여전히 끝까지 10년 가까이 되면서도 또 같이 곁에서 또 함께 연대하고 어, 힘을 그렇게 응원하고 옆에서 같이 해왔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복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계기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부모님들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채팅창에 좀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이 생명안전공원 등 10주기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10주기 계획. 네, 근데 이걸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 자리에 어쨌든 우리 가족협의회 뭐 대외협력부장이시면서 또 같이 늘 생명안전공원 예배팀에서 같이 꾸준히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창현 어머님이
이 부분은 가장 잘 요즘 최근의 상황들도 그렇고 뭐 세월호 이렇게 탐방하는 거 이렇게 보게 하는 것도 최근에 못 보게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어머니께서 너무 길지 않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또 우리 예은 어머니 말씀도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리기로 이제 질문할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아무도 대답 안 했다고 그랬는데 내게 포기할 수 없는 약속이란 무엇인가? 예은 어머니의 또 뭐 그런 것들 또 다른 공저자들의 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한 50여 분이 써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또 좀 깊이 있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다라 그러면은 좀 말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와 관계가 없는 거라도 어머니 또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들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창현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안전공원 올해 안에 착공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내년에 아마 착공식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출발할 것 같다는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해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정말 이게 되긴 되는 거냐, 언제 애들 데려올 거냐 이렇게 묻는 부모님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런 간절한 기다리는 마음을 더 모아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그런 것 같아요. 10주기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의 백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 작가님들 같이 세 가지의 백서가 나올 예정이고 영화도 장편 하나, 다큐 영화, 중단편 이렇게 해서 네 편의 영화가 준비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일 건데 사참위 조사 결과 가지고 여러 번 전국으로 설명도 다녔고 근데 구체적으로 사참위 조사 결과 분석 TF가 종료가 돼서 그 결과를 정리한 책이 나와서 그거 가지고 또 7월 24일인가 도봉부터 시작해서 다시 돌게 될 것 같아요. 다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상규명을 해 나갈 건지는 계속 숙제로 남겨두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방법을 찾아가는 걸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각지에서 지금 시간이 다 다를 텐데 어쨌든 얼굴 뵐 수 있어서 반갑고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고 네, 다음번에는 네, 좋은 소식으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은이 엄마 박은입니다. 먼저 갑자기 자리 서로 다른 시간에 이렇게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다는 것 자체가 세월호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몸짓을 멈추지 않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지금 어두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제 글을 찬찬히 읽으면서
참 잘 살았다. 우리들 모두 다 참 잘 살았다. 전 책을 읽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감동하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음, 결과가 우리가 목표한 만큼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성장했고 뭔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갈 토양들을 충분히 만들었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질문 중에 이제 두 개를 고르라고 하셨는데 이 포기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제목을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약속이란 말을 넣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아이들한테 약속을 거의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란 말이 너무 가벼워진 것 같아가지고 약속이라는 제목을 써도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멈출 수 없는 게 바로 저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를 늘 이곳까지 오게끔 끌고 와준 게 바로 저희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이 약속이라는 그 의미를 가벼이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동요되지 말고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더 분명하게 무겁게 받아들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들을 했다는 스스로 그 부분은 뭐 10년 안에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정말 아이들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다짐을 이루게 한 행동들을 쌓아가다 보면 오늘과 같은 이런 온라인 부톡도 그렇고 또 각자의 선 자리에서 기도를 하든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김미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루 한 끼의 금식을 하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연극을 하고 또는 설교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전과 다른 세상을 위한 행동들을 해가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예전과 다른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다짐을 이 책을 통해서 하기를 바랬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랬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답변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 중에 프레드릭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레오 리온이. 한겨울 추운 겨울날 먹을 것이 없을 때 프레드릭이 추위에 떨고 있는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우리가 한여름에 봤던 햇빛이 어땠고 우리가 봤던 꽃들의 색깔이 어땠고 이 책이 바로 우리가 10년 동안 했던 그 아름다운 몸짓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이 책들을 보면서 얼었던 마음을 좀 녹이시고 저희가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양분으로 삼아주시기를 반갑습니다. 됐나요? 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좀 너무 짧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이어서 잠시만요. 제가 순서지를 그래서 이유진님의 또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보람 있을 때, 아쉬웠을 때, 또 기쁘거나 슬펐을 때, 요거를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그 글을 써주신 작가분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해주신 거라서 우리 이유진님의 어떤 경험이나 에피소드 이런 것들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또 이야기를 하네요. 아, 저는 세월호 연대 제가 책에도 썼지만 초반 한 1000일 이전에는 아무런 연대 활동을 하지 못했던 그냥 방구석에서 혼자서 아파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많은 계기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안 것도 되게 나중이고, 그래서 1000일 이후에 함께 연대하는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놀랍고 감동적이었어요. 어쨌든 제가 사는 이곳에서도 정말 열심히 꾸준히 연대해 오시고 일하시고 또 그러니까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지금 제가 교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꾸준히 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만났을 때 저는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여기에도. 그런 걸 아는 것 자체가 되게 놀랍고 반가웠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정말 내가 혼자서만 울었는데 이렇게 같이 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런 거에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진상규명이 안 되고 이렇게 오랫동안 될 줄은 솔직히 몰랐거든요. 더 빨리,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을 때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줄 알았고, 뭔가가 빨리빨리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서 너무 많이 또 여기서도 지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항상 준비해 주시고, 같이 아파하고, 그래서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함께 아파한다는 거, 그런 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게 그 자체, 그리고 뭐 예전에 몇 년째 이제 피켓팅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줌으로도 피켓팅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그 여러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그래도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마음을 낸다는 거, 그런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그냥 잊지 않고 있다는 거를, 여러 사람들이 잊지 않고 있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게 굉장히 뭐 제가 유가족도 아닌데 왜 이런 마음을 내는지 모르지만 혼자만 아파하는 게 아니라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큰 힘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많이 아쉽고 힘들 때는 분명히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씩 뭐랄까, 생각이 바뀌어가는 건지 아니면, 어, 그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 마음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물론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힘을 낼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우리가 다른 이슈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세월호는.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적인, 뭐, 그런 어떤 그 생각의 차이나 그런 거를 좀 뛰어넘어야 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세월호 참사를 아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세월호를 함께 아파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제 물론 저도 그랬지만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그 지난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분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세월호 참사가 생각보다 너무나 그 진상규명이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나중에 박근혜가 사면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상처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고 그거에 대해서 아팠고 그런 공감을 함께 얻고 싶었을 때 제 제가 함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늘 저 같은 마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뭐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때 '아니 이해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함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인제 이렇게 세월호 피켓팅을 하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도 가끔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내는 거잖아요.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마음을 내는 거에 대해서 뭐 "피켓팅 쇼나 하고 있고."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상처였거든요. 그런 말을 어쨌든 어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듣는 게 굉장히 상처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만은 물론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 어떤 정치적인 지지나 어떤 의견이나 그런 걸 떠나서 이건 좀 한마음으로 연대하고 공감해야 하는 일이라는 그런 제 마음에 그런 게 있는데 함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좀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여겨질 때 저는 그때 참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직접 겪었던 일들 이렇게 나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오늘도 예은 엄마는 이제 서울에 이태원 그 기도회를 같이 이렇게 갔다 오셔 피곤한데 이렇게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루에 소화를 하다 보니까 많이 좀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근데 세월호가 다 정확하게 어떤 일단락이 되어지고 뭐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태원을 계속해서 진상규명도 해야 되고 책임자 처벌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또 뭔가를 제목이 포기할 수 없는 약속인데 이태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상규명 되도록 같이 뭐 그것을 그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약속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세월호에서 했던 약속도 사실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태원에 또 무슨 약속을 우리가 거기다 할 수 있을까? 연대는 하고 함께 곁에 있어 드리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참 정말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권도 그렇다 뺏긴 상황에서. 유진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캐나다 김미경 선생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4.16 생명안전공원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미영 쌤이 4.16 생명안전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캐나다 세기토 회원들은 은행나무 숲을 이렇게 좀 계속 매년 해마다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사진 같은 거 보면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꽂아 놓으셨더니 그 묘목이더라고요, 막대기가. 쟤네들이 은행나무 숲이 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거기 가서 그 노란색 리본으로 된 은행나무를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한 10년 또 기다리면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우리 미영 쌤이 생각하는 또 이렇게 4.16 생명안전공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생명안전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 저희는 은행나무를 사실은 시작했거든요. 광화문에서 어, 폐쇄시킨다 뭐 했던 그때가 언제죠? 이렇게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그런 뉴스가 나오고 가족들과 협의해서 막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단식을 시작하시고 이러는 걸 보면서
쟤네가 자주 오지 못하는 어느 곳에다가 우리 고유의 어떤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여기 토론토에 살고 계신 분 좀 큰 숲을 지키고자 해서 땅을 사신 그분한테 땅을 좀 일부 주시면 은행나무를 리본 모양으로 심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국 갔을 때 생명안전공원 그 터에 가서 조원 어머님하고 이렇게 한 30분 정도 앉아 있었어요.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 때학볕이었는데 근데 거기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고 엄청나게 좋은 시간이었었어요. 그 주변에서 막 이 미래의 그 공원이 조성되고 와서 우리가 거기에서 기억하고 다시 힘을 얻고 아이들의 옛날 모습들을 떠올리고 이런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때는 의자 하나하고 이렇게 고래 그림 하나만 붙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건 어떻게든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우연히 그 온마음 센터에서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 이제 생명안전공원 설계 전에 아마 심포지엄 같은 걸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그게 인상 깊었고 정말 이건 정말 잘 '어떻게든 이건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지금 갖고 있고요. 거기랑 이제 우리 토론토의 세월호 기억의 숲 저희가 서로 연대해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세월호를 기억하고 위로를 받고 싶은 분들이 쉴 수 있는 장소로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힘을 얻고 미래로 나가는 장소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그 캐나다에 와 보니까 그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뭐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행사도 많고. 근데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어떤 힘 있는 집단이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 혹은 어떤 집단이 의도적으로 영화도 생산하고 뉴스도 생산하고 기념할 만한 것들을 생산해 내니까 그게 가능했던 일이고 때로는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적 수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런 투자를 통해서 전 세계가 어 비슷한 사건들 역사적 사건들을 다 경험하고 우리도 4.3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살이라든가 이런 걸 경험했지만 이런 거는 묻힌 역사가 되고 그들의 역사는 누구나 아는 역사가 됐던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건 역사라는 것도 현재 우리가 하기 나름인 거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렇다면 우리가 세월호에 대한 기억과 추모도 우리가 하기 나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생명안전공원 꼭 됐으면 좋겠고요. 기억의 숲에 은행나무도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찾는 그런 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팀 이름이 4.16 또 생명안전공원 예배팀이잖아요. 생명안전공원에 대해서는 더 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더 특별한 그런 마음과 애착이 안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합창단도 그 미국 공연 가실 때 그 뉴욕의 그 9.11 메모리얼 파크 방문했었는데 그 현장에 그걸 했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참 이런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어떤 혐오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려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인식이 많이 박혀 있어 가지고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내년 아까 우리 창인 어머님이 내년으로 내년에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한 너댓 번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신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명안전공원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한번 그런 기존의 저기를 프레임을 깰 수 있다고 그런다면 어 앞으로도 좋은 굉장히 선례로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토론토 캐나다에서 이 기억의 숲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가꿔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것에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조민아 선생님 말씀을 듣겠는데요.
어,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 이건 특별한 제가 어떤 특정해서 주제를 한 건 아니고, 이 얘기는 꼭 한번 드리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은, 요런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조민아 선생님만 요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이 부분을 좀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말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예은이 어머님, 박은희 전도사님께서 해주셨어요. 북토크에서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저는 어, 부모님들한테 그리고 우리 해외연대 그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어, 보이지 않지만 마음 간직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잘 살아왔다고 장하다고 모습 너무 아름답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박은희 전도사님이 하셔서 저는 다른 얘기 할게요. 작은 변화들에 저는 더 마음을 두고 작은 변화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9년 넘어 10년 다가오는 동안에 우리 정치인들한테 얼마나 많이 마음 상하고 배신을 당하고 실망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이 긴 시간 동안에 우리를 이렇게 한 자리로 모아온 힘은 작은 변화들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한국 오니까 지하철 안에서 아직 가끔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그것도 젊은 친구들이 보여요. 진짜 이 생명부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앞에 가서 툭툭 치고 말도 걸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래 깊게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쟁 메타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전면전 같이 이렇게 사회를 뒤집어서 바꿔버리겠다 어떤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큰 힘을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작은 어떤 게릴라가 돼서 우리 살고 있는 현장부터 우리 이웃부터 우리 만나는 사람들부터 식구들부터 조금씩 조금씩 기억을 간직하고 나누고 길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게 바뀌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하느님 나라인 것 같아요. 이게 정치인의 힘을 통해서 뒤집어져 버린 세상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게 바뀌는 힘, 거기서 하느님 나라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은 어머니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진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은 채팅창에다 이렇게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렇게 발언하거나 이렇게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제가 좀 이따가 시간이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발언하거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한준희 목사님도 딱 하나 유일하게 이렇게 답을 해주신 게 세월호 10주기를 앞둔 소회나 어떤 10주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준희 목사님만 이 부분을 해주셨어요. 10주기를 앞두고 어떤 목사님이 생각하는 또 이렇게 시드니에서 이런 세월호 사실 뭐 시드니뿐만 아니라 한국도 많이 이제 잊혀지고 소강 상태인 거는 사실이긴 한데 사실 10주기를 앞두고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추모 행사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 뭐 그 각 단위별로 가협도 그렇고 저희 생명안전공원 예배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준비는 되고 있는데 진상규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미흡하고 아직은 진도가 나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우리 목사님 정말 요즘엔 또 후쿠시마 그것 때문에 되게 열심히
피켓팅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본 대사관 가셔가지고 목사님이 좀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을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희 목사님. 네, 제가 왜 세월호 10주기를 앞둔 소회 계획에다가 그걸 선택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선택을 했고 저를 콕 집어서 그거를 뭐 말씀해 주실 분이 저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그냥 진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여기 시드니에는 2014년에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드니 행동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그 이름은 아니었지만 가만히 있으라였거든요. 처음에 단체 이름은 가만히 있으라. 그게 2016년에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드니 행동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단체에서 계속 저도 열심히 진상규명을 위해서 저는 활동을 해왔고 그러다가 2019년쯤을 기점으로 해서 어, 주로 일하시던 분들하고 제가 이제 좀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 동력을 조금 잃게 됐는데 저는 너무 진상규명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췄었고 또 나머지 분들은 기억을 하자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벌써 그래서 어, 지금 계속 뭐 1년에 한 번씩 시드니에서 유명한 곳은 하버 브리지하고 오페라 하우스니까 하버 브리지하고 오페라 하우스를 행진을 하면서 플래카드를 걸고 하늘 보고 기억하고 바다 보고 약속하자라는 구호를 가지고 어,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성에 차지는 않아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규명 쪽으로 여태까지 일을 열심히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 후쿠시마뿐만이 아니라 저는 현재 촛불행동, 시드니 촛불행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퇴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운영진 안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관한 문제도 다룰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먼저 좀 집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녹록지가 않고, 또 이제 정권까지 바뀌어서 윤석열 정권에 대고 이런 거를 얘기할 가치조차 못 느끼지만은, 저희들은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무엇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약속까지는 못 드리겠지만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세월호 10주기를 앞두고 정말 드는 생각은 미안함입니다. 저는 유가족분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고 진상규명 약속을 했고 이제 9년이 흐르는 동안 그 약속을 못 지켰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10주기가 다가오는데 그냥 미안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미안한 생각은 그냥 거기서 끝이지 않고 나름대로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함으로써 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늘에 있는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래야 제 자신이 부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10주기를 앞둔 소회이고 100% 약속은 못 드리지만 갖고 있는 생각이고 계획입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책에도 나오는 워딩이었는데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네.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희가 예배팀이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그 포기할 수 없는 약속에 있는 글들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그 주보에 싣고 있습니다. 주보가 아니라 월보라고 그래야 되나? 네, 싣고 있는데 지난 7월 7반 친구들과 함께하는 예배에 딱 목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실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정말 그럼 우리가 짠 게 아닌데 그럼 그게 이렇게 돼서 야 정말 마음이 통했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옳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그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큰 울림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게 글 써주신 해외 시민들의 말씀들은 이제 전체로 다 들어봤습니다. 다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부모님들 말씀을 좀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 잠시만, 좀 전에 어떤 걸 저기 물어보셨죠? 사참이 얘기하셨던 분이 있어. 그쵸? 네. 사참이 조사 결과 설명회를 지금까지 계속 사참이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10주기 전에, 죄송합니다. 안 보여서. 아유, 잘 보이네요. 10주기 전에 뭐라도 더 해야지 하는 재판 과정이나 결과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10주기 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나눠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있었던 거 있나요? 네, 네네네. 아, 네, 좋은 글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10주기 전에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사참위가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조사 결과 보고도 하고 이야기를 조사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대표였던 국장님도 이렇게 하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저도 좀 보긴 봤는데 뭐 좀 뭐라고 딱히 이렇게 또 꼭 집어서 뭐라고 말하는 게 없어가지고 좀 답답하고 이게 명쾌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서 참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거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있어, 예? 없죠? 그죠? 네. 그래서 하실래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씀해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도 10주기를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10주기까지는 내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좀 달려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참위 보고서하고 선체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좀 읽어보고 있어요. 여태까지 9년 동안 안 보다가 이제 좀 보고 있는데 10주기 전에는 나도 나름대로 뭔가 내 개인적으로라도 좀 아이들과의 약속은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은 계속 피켓팅하고 합창단하고 뭐 예배팀하고 이런 그냥 할 수 있는 일 하나씩 찾아서 하는 게 전부였는데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뭐 영화가 나온다든지 어떤 뭐 다큐멘터리가 있다든지 루포가 있으면 찾아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파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의 공식적인 조사나 수사가 이제 종결된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언제 또 이것이 재개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나는 아이들과의 어떤 진상규명하겠다라는 약속, 합창단에서도 계속 수도 없이 똑같은 노래를 불렀어요. 반드시 그 진실을 찾아서 그 책임자들 처벌하겠다라는 그 노래들, 우리가 너의 엄마다 아빠다라는 노래를 수도 없이 불렀는데 그것이 공수표가 된 그게 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도 공부를 저 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제서 그걸 조사 보고서를 들여다보려니까 머리가 핑핑 돌아요. 어, 그런데 이제 사참위 보고서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실 좀 자세하게 더 보충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 오늘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좀, 또 이 자리에 계신 5분의 부모님들이 계신데, 어, 두 분은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좀 오늘 안 하시는 걸로 하셔가지고 시찬 아빠 여기 계시거든요. 시찬 아빠 아버님 계신데 여기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글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찬 아빠 여기 좀 부모님 여기 해외에 계신 시민들 말씀도 많이 들어보고 하셨는데 아버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 또 최근에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좀 한번 좀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아버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시찬 아빠입니다. 사참위 보고서 조사 내용 그 보고에 대한 질문을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공식적인 보고 설명회는 끝났고요. 개인적으로 부모님들이 이제 다니시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뭐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회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모아져서 또 진상 규명을 향한 또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 그 10월, 11월까지 사참위에서 권고안이 내려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권고안을 이행시키는지에 대한 것이 그 법적으로 좀 그 강제되게 돼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아마 저희가 가협이나 아니면 뭐 사율리관대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 및 정부 압박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아마 이행되어질 거고요. 제가 이거 책을 내용을 써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 되게 안 쓰려고 했거든요. 진짜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 없는 분의 부탁으로 쓰게 됐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약속 당연하죠. 여기 해외 연대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 부모들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과의 한 약속 이건 뭐 절대로 그 어떤 이유와 어떤 사유를 들어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아까 미경님께서 뭐 단식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작은데 이렇게 너무 크게 봐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성경 인용한 걸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겨자씨 같이 그렇게 뿌려지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나무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희가 체육관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뉴욕에 있는 4.16 해외연대 분들이 우리 아이들 영정사진을 들고 길에서 시위하고 그걸 했던 적이 있어요. 그걸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면서 제가 아이들 사진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캡처를 하면서 그 해당되는 부모님들한테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봐라, 우리 아이들이 시작했다. 이제 우리 부모들이 따라갈 차례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듯이 해외 연대 분들은 이렇게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들이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길이 됐고 또 이렇게 저희한테는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어서 너무 든든했던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도 진짜 멀리 있지만 마음은 늘 느껴지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제가 나중에 우리 아이들 만나면 꼭 얘기할 거거든요. 세상에 참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다고 너희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었다라고 꼭 얘기해 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렇게 줌 회의로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듣게 되고 좀 약간 좀 답답한 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여기 들어오신 분들의 이야기 보따리가 굉장히 클 텐데 그 얘기를 사실은 좀 많이 듣고 싶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 얘기들 속에서 저희가 또 힘을 얻기도 하고 저희가 또 어떤 방향을 찾기도 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의 의지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의 시간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석희의 100분 토론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토론을 진행해 주신 집사도에게 좀 한번 감사하다고 박수 한 번만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4.16의 손석희 조선재입니다. 아, 참 민망하네요. 네. 시천 아버님 정말 그 더하기도 못하시는 분이 맨날 빼기만 하셔가지고 이렇게 발언 좀 부탁드리면 너무 쉽지 않은 분이세요. 근데 4.16 그 우리 해외 계신 분들에 대한 마음은 좀 정말 제가 옆 곁에서 보면서 정말 특별하다, 특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이 크시고 정말 어, 저도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지만 멀리 몸이 떨어져 있고 해외에 계신 분들이 더 이렇게 관심과 사랑과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시는 걸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내가 안산에 살지 않았으면은 내가 4.16 이렇게 같이 연대하는 시민으로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자신이 없어요. 네, 그런데 해외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음, 같이 연대하고 함께 해주신다는 건 정말 정말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한 15분 정도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시간이 남았는데 혹시 오늘 이거를 좀 얘기하지 않으면 또 물어보지 않으면 뭐 이렇게 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한국 시간 지금 11시가 넘었는데요. 그런 게 있으면은 뭐 한두 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고 답할 수 있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있으면은 뭐 여기 음수거에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음소거가 아니라 소리를 키워야 되는 거죠? 네네. 혹시 있으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밀양 황미경입니다. 얘기 들리시나요?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아, 작년 6월이었죠. 사참위 종료를 즈음해서 4.16 성명서가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기조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면서 해외와 국내에서 많은 활동가 분들이 모여가지고 기조를 바꾸기 위한 논의를 시작을 했던 계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위 회의를 통해서 기조를 바꾸고 그리고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인제 그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고 자유연대 안에 들어가서 운영위와 집행위, 뭐 지역협력위 등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울산, 경남에 권역회의를 하게 되면서 인제 좀 적극적으로 가족협의회에 가장 가까이에서 힘이 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된 계기를 갖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진상규명에 대해서 구주기에 실제로는 사업 슬로건에 진상규명이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인제 끝까지 진실이라는 슬로건이 구주기에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역의 활동가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슬로건에 넣었고 그리고 구주기 활동의 목표에 진상규명 항목을 그 활동가들이 노력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주기를 앞두고 진상규명의 그 향후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넣어야 한다라고 해서 하반기에 워크샵 사업 일정을 넣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았는데 중요한 것은 어 그러니까 각자의 그 방향과 목소리로 인제 4.16 운동을 하고 있고 한데 어쨌든 그 방향의 어떤 하나의 흐름이 모이는 곳이 4.16 연대와 가협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것을 압박하거나 흐름을 만들거나 혹은 별도의 흐름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그 워크숍이 너무 중요하다. 진상규명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그랬을 때 아주 다양한 문제
인식과 고민들 속에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진상규명의 정부 기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의 조사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문제인식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기를 한 결과 그것이 압박이랄지 아니면 무엇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음, 생명안전공원과 관련해서도 안산 지역의 운동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국의 어떤 운동이기도 하니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재 선생님이 아주 그 냉정하게 하신 평가도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월호 운동을 하는 해외와 국내 활동가들이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한마디의 일성이 가협의 힘이 되어서 그럼 뭐라도 해보자라는 것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4.16 연대와 가협을 구심으로 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그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 워크숍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내용을 만들어내고자 애쓰고 있고, 그 내용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 구조에 대한 토론회, 구조 방기에 대한 토론회를 전국화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제안하고 있고, 우리 권역에서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시민에 의한 조사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제안 드리는 것은 하반기 4.16연대 워크숍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포기할 수 없는 약속처럼, 그리고 구조방기 토론회를 전국화하고 해외에서 하는 것처럼 이게 다학도로 진상규명의 중요한 내용들을 세월호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하반기 워크숍에서 10주기 이전의 활동의 목표로 만들어가고, 또한 생명안전공원을 어떤 이벤트성의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기 위한 지역활동, 그리고 전국의 해외의 투쟁 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성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하자라는 일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길었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정말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시민들 저희도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계속 손 놓고 있을 거냐. 뭐 국가가 안 하면 정부가 안 하면 민간 기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구심점이나 중심이 될 그런 단위가 당연히 가역과 연대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뭐 한민어머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만한 게 있으세요? 아니면은 있으세요? 네. 말씀 잘 하세요. 네. 네, 황비경 선생님, 네, 너무 애쓰시는 분이고, 그렇게 중치적으로 하시는 부분을 따라가는데, 실질적으로, 따라가지 못해요. 황비경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조목 다 맞는 말씀인데, 구체적인 방법이나 어떤 동력이나 이런 면에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황교안 선생님이 그 4.16 연대 집행위 회의나 회의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다른 의원들한테 환영을 잘 받지 못해서 굉장히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 진상규명에 대해서 굽히지 않고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네.
굉장히 힘드실 텐데 옆에서 제가 항상 보거든요. 회의할 때마다. 그냥 한 15명 중에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도 꿋꿋하게 예, 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도 예, 그 마음 잃지 않고 계속 주장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올해도 그 4.2 TF 조사 결과 TF가 이제 보고서가 완성이 돼서 그거 가지고 7월 14일 도봉을 시작으로 다시 돌 거예요. 그 돌면서 이제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 워크숍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연스럽게 그 토론회는 아니고 이제 지역을 돌면서 희망하는 데 가서 저희 운영위원장님, 동수아빠 그리고 박래군 의원하고 이태호 이렇게 위원장 4명이 강사가 돼서 돌면서 질문 듣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 많은 만남을 가지다 보면 조금씩 어디서라도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접촉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답을 찾지 못하지만 계속 찾기 위해서 계속 얘기 나누고 만나고 서로의 생각들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못해요? 이렇게 질문하면 서로 힘드니까 그냥 같이 찾아보자고요.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길을 계속 갔으면 좋겠고 10주기 모토가 기억은 힘이 세지거든요. 10주기 가장 큰 주제는 기억은 힘이 세지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10주기를 준비하면서 공모 사업, 공모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해외연대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때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게 노란 리본입니다. 한준희 목사님 가슴에 노란 리본 있어서 너무 반갑고 그러니까 어디서든 노란 리본을 만나면 우리 편인 것 같고 반가운 마음이 드는데 10주기의 노란 리본의 물결을 일으키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노란 리본 공방을 전국에서도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사회연대나 가족협회도 노력하고 있고 노란 리본을 많이 퍼뜨리자. 거기에는 스티커도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세월호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다시 한번 노란 물결을 일으켰으면 좋겠고 10주기에는 전국에서 아마도 10주기 행사가 열릴 것 같기도 해요. 전체적인 큰 행사는 이제 안산에서 열리겠지만 전국에서 세월호 10주기를 준비하고 있을 거고 해외연대도 아마 준비하실 거고 주기마다 준비하셨으니까 나름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월호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더 힘을 보탤까 이런 마음을 담아서 10주기도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면 조금씩 방법이 생겨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이제 2가지 요청 사항이고요. 이제 하나는 실제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도 지금 시점은 우리의 조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 주도의 조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상당하라고 전 생각해요. 새로운 운동 진영에. 그래서 그것을 목소리를 냈던 게 예전에는 소수 의견이었는데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의견으로 점차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에 해외에서도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미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전 보고 있거든요. 태도의 변화를. 그래서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와 2번째는 하반기에 워크숍이 열릴 겁니다. 어쨌든 그것을 사업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애썼던 구속된 신동호 선생님을 비롯한 잔류 활동가들이 국내에 있었고 총회준비위원회를 하면서 올해 사업에서
그 10주기를 내다보는 세월호 10년의 운동의 전망을 만들자. 토론을 통해서 그걸 워크숍으로 사업으로 만들어냈거든요. 네. 관철해냈거든요. 이제 죄송합니다. 그거 지금 저기 조선재 지사님 배터리가 나가서 저희가 좀 가역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쪽 죄송합니다. 네, 다행히 그래서 정신은 안 나가셨네요. 배터리만 나갔어요. 괜찮습니다. 이거 돼요, 지금 이거? 네, 이쪽으로 오셔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소리가 안 나서 어떡하지? 그럼 저걸 켜야죠. 요걸 키면 되나요? 켰어요. 지금 네. 켜져 있는데 네네. 지금 이쪽으로 연결 안 해놓으신 것 아니 같은데. 제가 아까 네. 이쪽에 소리를 꺼놓고 아까 HDMI 그걸 꺼놓으시죠, 그런가? 네네네네 소리 다시 켜놓을게요. 쭉 올리세요. 네. 소리가, 네.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요청 지금 그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면서 또 이렇게 저희 준비를 좀 보조 배터리가 이제 충전이 덜 돼 있어가지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집사주의 매력이 2% 부족한 게 네, 황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중단이 돼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은, 뭐 제가 좀 이렇게 좀, 우리 창현 어머님 말씀하셨지만,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게 좀, 걸 이렇게 답변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좀,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사참이, 저기가 보고서가 나오고, 종료가 된 지 1년이 됐는데, 4.16 연대에서 그때 이제 사참위 평가 보고서를 또 낸 걸 저도 보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뭐, 크게 나누면 침몰원인 파트하고 이렇게 구조 실패 방기, 이 부분은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저는 구조 방기 부분은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봐왔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침몰원인 부분을 좀 봤어요. 근데 보는데 너무 이렇게 보는데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딱 2장밖에 없었어요. 장수로. 두께가 한 50여 페이지 이상 되는 책이었는데, 두꺼운 책이었는데, 딱 2장이더라고요. 침몰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참위에 대해서 평가한 게. 그리고 그 2장 중에서 절반은 그냥 사참위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거의 그대로 이제 인용한 내용이었어요. 그래프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저도, 이게 평가가 제대로 된 게 맞나라는 회의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개인적으로라도 이걸 좀 더 계속 연구를 하고 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몰원인 같은 경우는 지금 내인설하고 외력설 이렇게 나뉘어져서 다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내인설 같은 경우는 뭐 뉴스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팀이 구성이 잘 짜여져 있잖아요. 무슨 학회나 교수님이나 이런 언론이나, 여기 자기 역할마다 이렇게 유가족분들 중에서도 계시고. 그래서 그 착착착착 이렇게 좀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외력설 부분 쪽에서는 사참위 조사원들이 내인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걸 좀 잘 정리되고 종합하는 일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를 좀 시민 민간적인 부분에서라도 계속 이어가고, 선주의 사참이 계속 이어져 왔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구조 실패 방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연구해온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4.16 그런 멤버들 중에서도 계시고, 좀 같이 연대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게 포기할 수 없는 약속에 관계된 이런 저기를 하다 보니까, 그 황미경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기회 되면 또 이렇게, 좀 말씀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저는 30분이 돼가지고 딱 끊어지길래 이게 원래 30분 되면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배터리가 나간지도 모르고 죄송할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긴 시간, 짧지 않은 시간, 말씀 들어주시고, 이렇게, 계속 함께 연대의 끈을 늦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혹시 부모님들 중에 또 하신 말씀 있으세요? 소개를 네네. 짧게라도 자기소개 좀. 아, 그렇게 할까요? 네네. 그럼, 들어오신 분 네. 특히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요? 30초 네. 이내로.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몇 분이나 들어와 계신 거죠, 지금? 네네네. 요거는 그러면은 제가 저보다, 네. 여기 옆에 네네. 명단이 있어요. 이거 보시고 네. 얘기하시면 돼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위에 명단 보시고 인사는 한 분 한 분씩 짧게 손을 짧게? 그냥 흔들어 달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말씀, 그럼,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지금 그러면은 끝으로, 이렇게 지금 36분 정도가 이렇게 계시거든요. 잠깐 그냥 인사? 네네, 본인 소개하고, 여러분 그 마이크 이렇게 잠깐 음소거를 다시 이렇게 켜시고, 인사 말씀 한번 나누는 시간을, 네,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참가자 명단 확인이 가능하시면, 맨 위에 우리 지금 호스팅하고 계시는 유문조님부터 정리골 선생님 이렇게 있거든요. 보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할까요, 그냥? 네. 네네. 유문조 선생님부터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